토익 RC의 예술 아트 토익 박지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액추얼 테스트 일곱 번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추얼 테스트 일곱 번째에서요. 159번부터 161번 지문을 같이 보시죠. 자, 거기서 160번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구인 광고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적게 나오는데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항상 구인 광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구인 광고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requirement. requirement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qualification. 즉 구직자의 자격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잘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not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맞는 거 세 개를 찾는 문제인 건 아시죠? 자, 거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본문 내용에서 여러 군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격 요건을 갖다가 requirement 또는 qualification이라 그랬는데 본문에 qualifications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a minimum of 7 years 어차피 시간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work experience니까 뭐 경험이 일한 경험이 7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publication industry니까 출판 업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B번에 같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B번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outstanding 뛰어난 verbal이라는 건 말을 하는 거죠. written 글로 쓰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글 잘 써야 되고 말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뒤에 exceptional writing skills가 있어서 이것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건 C번인데 C번도 사실은 있는 얘기거든요. 자, C번에 good interpersonal skills라고 나와있는데 interpersonal이 무슨 뜻일까? personal이 사람이고 인터가 간에 사람 간에 뭔가 관리를 잘하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leadership 얘기도 나오고 managerial 뭔가 관리하는 ability가 necessary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다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점은 A번의 얘기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자, A번에 undergraduate degree라고 얘기했는데 undergraduate이 뭐죠? 학부를 얘기를 해요. 학부를 졸업을 한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스니까 뭐예요? 뭔가 언론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학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본문을 확인을 해 보시면 bachelor's degree is required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bachelor's degree가 뭐냐면 이게 학사학위예요. 그죠? 그리고 전공도 나와 있죠. communications 아니면 mass media. 그런데 왜 A는 정답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A를 언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A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지금 퀄리피케이션은 필수 자격이에요. 꼭 갖추어야 될 자격인데 자, 본문에 보시면은 그 꼭 갖추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must have나 아니면 required나 아니면은 necessa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필수 자격이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적어 놔야 된다고요. 반면에 preferred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preferred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우대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아무리 strongly나 highly가 붙어 있어도 preferred가 붙으면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achelor's degree가 required 되지만 관련 전공 있죠. 커뮤니케이션스나 매스미디어를 하면 preferred 되긴 하는데 꼭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선택지에 있었었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언더그래주에이트 디그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게 되겠죠. 언더그래주에이트 디그리는 꼭 필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공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필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고 그래서 BCD는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던 거지만 A는 언급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번에서부터 171번 지문을 같이 보시죠. 기사문인데요. 자, 168번 문제입니다. 168번 문제의 내용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아티클에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으냐. 자, 결국 글의 독자나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데이빗.
자, 패밀리 투어리스트들이 정답이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글 전체적으로 패밀리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때 초반부에 근거가 많이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초반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확실하게 오는 근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안 풀리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고, 글 이후에서 좀 더 이제 근거가 잡히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빨리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자, 글의 중반 이후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글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만화가 있었는데 이 만화의 배경이 된 어떤 그 도시, 어떤 섬, 뭐 어떤 해변, 뭐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자, 거기에 이 작가가 이제 고향이었었죠. 이 작가의 고향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만화가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가보면 Children can view라고 돼 있죠. 아이들이 뭔가 뮤지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만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곳의 숙박시설은 호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자, 특별히 3에서 6명, 3명에서 6명,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그룹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이 주로 보러 오는 거니까 아이들이 혼자 뭐 여기까지 올 리는 없겠죠. 당연히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한테 이 글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추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고요. 자, 그다음 171번 문제를 보죠. 171번 문제 보면 viceroy, 자, viceroy라고도 뭐 읽을 수 있겠는데, 자, 이곳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이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이게 만화의 어떤 배경으로 이용되었었다라는 얘기는 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무슨 해변이 있어요. 자, 해변이 있다는 거는 그곳에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게 강이 됐건 바다가 됐건 어쨌든 물 근처가 되는 거니까 비번도 있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번에 보시면 many tourist들을 accommodate 한다. 아까 제가 호텔 얘기해드렸죠. 호텔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C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C번에 보시면 Happy Birthday Angelica 페스티벌을 매년 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본문의 내용 자 확인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Happy Birthday Angelica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10th anniversary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매년 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열 번째 결국 연 거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This year. 올해 그렇게 할 거다. 작년에 그렇게도 했고 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10th anniversary 10주년이라는 게 Happy Birthday Angelica라는 행사의 10주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뭐의 10주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젤리카라는 만화가 나온 지 10주년이 된 거예요. Finding Angelica라는 만화가 나온 지. 자, 그렇게 따져보시면 해피 버스데이 안젤리카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매년 해피 버스데이 안젤리카를 했다라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특별히 기념해서 이번에 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되셨습니까? 다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C번이 정답이 확실하죠. 자, 이제 176번에서부터 180번 지문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에서부터 180번 지문에서 178번 문제죠. 178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잭슨 홈 디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정답은 immediate opening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immediate opening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immediate opening은 뭔가 오프닝 자리가 비어 있는데 immediate 빨리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 자리다. 급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네요. 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그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in urgent 급한
필요가 있다. 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될 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급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뭐 비교적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시험에 간접적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는 날짜가 5월 2일이면 아, 우리 5월 뭐 10일까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급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17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79번 문제는 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말리가 누구죠? 구직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현재 자리가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네,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로서 지난 2년 동안 너네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너 밑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 지난 2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지금도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라고 볼 수는 없지도 않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현재 너네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승진을 하면은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가 아닐 수 있지도 않습니까? 자, 잠깐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였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계속 승진을, 회사를 그만둘 사람을 승진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되어 있고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로서 승진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에서 다른 걸로 승진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바이스 세일즈 매니저로서 현재 일하고 있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18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80번 문제는 카로위츠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가 complete the form, 뭔가 폼을 갖다가 다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 근데 이 폼이 뭐예요? came with a letter, 편지랑 같이 온 폼이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동복물 문제가 되겠어요. 자, 동복물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편지나 이메일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편지나 이메일에 같이 보낸 게 무엇인가가 나오면 본문에 나오는 즉시 체크를 하세요. 그게 문제로 나왔든 안 나왔든. 자,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재수 있게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답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못 찾으셨죠?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Performance Evaluation 다음에 Form Enclosed. 아니, 이거 작성하라는 얘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폼을 넣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폼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 폼을 작성해서 돌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 그 성적이 뛰어났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 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6번부터 190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186번부터 190번 문제 중에서 186번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린더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린더만이 누구죠? 린더만이 이 글에, 그죠? 이 글에 수신인이 되겠고요. 벤콜이라는 사람은 이 글에 발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신인이 발신인한테 최근에 연락했다. 이게 답이거든요. 저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인데, 누가 누구한테 연락한 적이 있다, 누가 누구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이런 패턴들을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런 얘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제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뭔가 시간에 관련된 얘기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this morning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한 게 뭔데? 자, 여러분, 그 어떤 업체에서 그 관계된 직원들끼리 뭔가 서류를 주고받으면 그런 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류가 뭡니까? 스케줄의 초안이죠. first draft니까. 그걸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컨택트를 연락하다라고만 외우실 텐데, 그 연락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에 대해서 보내준 것도 일종의 컨택을 한 거죠. 자, 컨택이 단지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접촉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 그래서 실제로 만나도 컨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꼭 연락하고 이런 것만 컨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컨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7번 문제입니다. 후지타, 미스 후지타에 대해서
inferred,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후지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은 에디팅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앞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람의 직책과 소속 같은 것은 항상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직책과 소속 관련 문제인데, 자, 일단 후지타가 어딘가에 있죠. 어디에? 첫 번째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사유리 후지타가 in our department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글을 쓴 발신인의 부서가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에디팅 디파트먼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사유리 후지타는 에디팅 디파트먼트 소속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사유리 후지타라고 나와 있죠. 자, 수신인도 발신인도 아닌 사람이에요. 편지에 여러분 수신인도 발신인도 아닌 사람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걸 저는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3자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해주세요. 왜? 지금처럼 문제로 잘 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사유리 후지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189번 같은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으십니다. 자, 189번 문제는요. 후지타가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워크샵을 이끌기로 예정된 시간은 언제였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예요. 자, 원래라는 말은 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바뀌기 전에 얘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지금 뭔가 발표 순서 같은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후지타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무조건 8시 반으로 고르지 마시고 이 두 번째 지문이 첫 번째 지문에 대비해서 더 이후에 작성된 글인가 더 이전에 작성된 글인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후지타랑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후지타랑 누가? 그지? 벤콜이랑 시간을 바꾸기로 했는데 잘 보세요. 바꾸기로 했는데 그 바꾼다는 말이요. 두 번째 지문이 더 나중에 나온 거는 바꿔진 결과가 두 번째 지문에 나올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지문이 첫 번째 지문보다 더 전에 적혀진 글이라면 바꿔진 결과물이 아니고 뭐예요? 바뀌기 전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뀐 뒤인가 바뀌기 전인가를 따져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스케줄의 변화가 스케줄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프린티드 되기 전에 자, 반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스케줄은 프린팅이 안 된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지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은요. 이미 프린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리고 이게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초안은 이게 프린팅 되기 전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프린팅이 된 거고요. 자, 결국은 사유리 후지타 지금 시간하고 결국 벤콜하고 시간이 바뀐 거죠. 근데 벤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벤콜은 보니까 맨 끝에 있네요. 결국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벤콜이 제 시간에 못하니까 후지타랑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벤콜이 이제 맨 뒤에요. 결국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후지타는 결국 몇 시에 하기로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둘이 바뀌었으니까 4시 20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변경이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8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88번 문제에 보시면 특정 날짜가 나와 있어요. 8월 14일에 11시 반에 벤콜은 뭐 어디에 있을 것 같은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8월 14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 8월 14일은요, 지문 전체를 찾아봤을 때 두 번째 지문에 밖에 없어요. 이 이제 워크샵 같은 걸 하는 날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을 찾아보시면 두 번째 지문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 답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아니요, 이스탄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탄불에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없죠. 시간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의 내용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11시 반 얘기가 있어요. 그죠? 지금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이 안 되는 이유를. 11시 반에 보니까 뭐예요? 마이 플라이트가 이스탄불로 돌아온다예요.
이스탄불로 돌아온다는데 이게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스탄불로 확실하게 돌아온 게 아니고 11시 반에 출발하는 거니까 이스탄불을 골라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정답은 여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죠. 얘가 애초에 그 앙카라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임포턴트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서고요. 11시 반에 출발을 하는 거니까 11시 반 이전에는 결국 앙카라에 있는 상황. 11시 반에 출발을 한다 그래도 뭐 그 앙카라 상공에 있을 시간밖에 안 되겠죠? 196번에서부터 200번 지문입니다. 자, 198번 문제입니다. 198번 문제 지금 realized 동의어 찾기 문제 나왔는데요. 자, 뭐 여러 번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의어 찾기 문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 보고 본문 봐서 이거 이렇게 그냥 해석 되겠거니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반드시 내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C나 D를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지금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리얼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문맥을 안 읽고 그냥 또 리얼라이즈만 본 사람은 내 꿈을 갖다가 깨달았다. 맞지 않습니까? 깨달은 거고 내 꿈을 갖다가 인식한 거고 내 꿈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앞선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죠. 어떤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소설을 조금씩 쓰다가 이게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소설을 쓰는데 이제 전념을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서점에 자기 책이 나온 걸 봤을 때 나는 결국 내 꿈을 이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리얼라이즈는 무슨 뜻이다? 자, 리얼이 실체,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화 시키는 거, 구체화 시키는 거,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실현시키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fulfill, 뭔가를 수행했다, 이행했다,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199번 문제입니다. 199번 문제는 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정답은 B번이죠. 자, B번에 모네터리 프라이스, 모네터리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죠. 금전적인 돈의 뭐 이런 뜻인데 상금을 갖다가 받았다라는 얘기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답이 되느냐?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지문에 폴버그 어워드라는 무슨 상이 나와요. 자, 이 상의 우승자는 얼마? 자, 캐시 현금으로 8,000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지문에서 핵심은 수상자가 아직 발표가 된 게 아니고요. 4명의 후보자만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수상자는 이후에 발표가 될 텐데, 자, 두 번째 지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수상자가 나왔죠. 누굽니까? 그렇죠. 폴버그 어워드에 너가 상을 받은 걸 축하한다. 자, 이 글의 수신이 누구예요? 두 번째 지문에 오터죠. 오터에게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터가 결국 1등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 오터는 현금을 상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99번의 B번이 되겠습니다. 200번 문제입니다. 200번 문제는 미스터 제슨의 애플팜, 사과 농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두 번째 지문의 수신인 발신인을 체크를 해보시면 발신인 이름에 제슨이 나와 있죠. 그런데 셀러나 제슨이에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제슨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미스터 제슨을 찾기 위해서 글을 더 읽을 텐데 제가 아까 제3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3자를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니 책에서 지금 오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그 소설 안에 애플팜에 대한 언급이 나오던데 그거 우리 아빠 농장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제3자가 되는 건데, 자, 아버지는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미스터 제슨에 해당하는 게 그 사람이구나, 이게 셀레나 제슨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아버지의 사과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연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계 문제니까 당연히 첫 번째 지문에서 남은 근거를 더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오터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렸을 적 학생이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경험이 어디에서의 경험입니까? His hometown Melbour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멜번에서 이 사람이 경험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런데 아까 사과 농장에 대한 얘기가 네 소설 안에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 사과 농장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지문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 끝에쯤에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그 홈타운에서 너랑 같이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홈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은이의 홈타운과 그 사과 농장이 결국 같은 곳에 있는 것이고, 자, 결국은 그 사과 농장이란 건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지문에 언급된 멜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액츄얼 테스트 7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상 아트토익 박지현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